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지샵 자동장부 세무신고하는 방법 중에서 오늘 교육해드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입니다. 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 장부를 완성했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장부를 아직 쓰지 못하신 분들은 장부 강의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부가가치세 신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해드릴 지금 내용에 대한 교환은 저희 교육고객센터 들어가면 왼쪽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첫 번째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서 교육 들어주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희 아프리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통해서 저희 매니저님이랑 같이 채팅하면 궁금한 것도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생기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쓰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혹시 세무적인 게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우측 상단에 여기 세무상담 코너 있으니까요. 들으시면 세무상담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신고 교육이기 때문에 장부사용법 교육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고요. 장부사용법과 관련돼서는 여기 저희 쪽에 이 동영상 강의나 여기 메인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장부 메뉴별로 어떻게 다 하는지 동영상 강의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교육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 신고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장부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장부를 쓰신 내용이 어떻게 신고서로 만들어지는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신고서를 어떻게 국세청으로 전송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가세 신고 전에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신고 기한이 중요해요. 근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신고 기한이라는 걸 알고서 들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제가 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일반 과세자분들은 당연히 신고를 하시는 게 맞아요. 7월 25일까지. 근데 혹시나 간이과세자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간이과세자분들은 1년치에 대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7월 1일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그리고 폐업하신 분들인데요.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업일자가 6월달이다. 그래서 6월달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시면 폐업이 속하는 일인 6월달의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고기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강의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고기간 당연히 주십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고기간보다 조금 더 일찍 저희 장부에서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이제 신고 7월 25일이 간력을 보시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겠지만 혹시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뭐 셋째 주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7월 16일 날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유 있게 가시면 안 돼요. 적어도 신고 마지막
주보다 한 주 먼저 전자파일 생성해서 홈택스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혹시 홈택스에서 오류가 난다고 해도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 홈택스 홈페이지가 25일 날 다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신고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그 25일 날 다운이 돼버리면은 심적으로도 너무 불안해져요. 연장 안 되면은 그냥 바로 무신고 과산세를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당일날 신고를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25일이 속한 주보다 한 주 앞서서 적어도 금요일이라도 한번 제출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지금 장부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장부를 처음 쓰시다 보니까 장부 사용법이 낯이 설어서 장부를 25일까지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신고 가산세 내고 26일 날 신고할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무신고 가산세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20%인데 이제 수정 신고 가산세는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5일 이전에 신고서랑 장부 이제 대충 작성한 걸 제출을 하시고, 그 이제 신고 기한에 일단 한번 내주신 다음에 수정 신고를 하시는 게 오히려 가산세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물론 장부를 다 완성해서 25일 이전에 신고를 하시는 게 정석이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금 임박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신고 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간 말고요. 또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이 홈택스 홈페이지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보면은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길 들어가시면 여기 중간에 노란색 박스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가가치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예전에 그 신고했던 부분이랑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주의해야 되는 성실신고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고 도움 자료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신고할 때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다 썼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홈택스 홈페이지에 이 신고도움 서비스 접속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매출 비중은 적정한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참고 사이트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일단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저희 장부에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작년 강의를 들으셔도 이건 똑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매년 돌아오는 때마다 물어보시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단락 진행을 하는 거고, 먼저 첫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불 방법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희 쪽에 그 거래 입력하다 보면 맨 끝에 내가 카드 영수증 받았는지 현금 영수증 받았는지 기타 영수증 받았는지 체크하는 부분, 아마 저희 장부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체크하는 부분 아래에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입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차량에 대한 경비를 입력하거나 출장비 입력할 때 이렇게 뜨는데, 그 차량 종류 입력할 때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차량 유류를 넣고서 이 거래를 입력하고 나면 맨 끝에 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체크는 이 현재 거래 자체를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기름을 넣었다라고 해서 이 기름을 넣은 거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름을 넣은 차량이 어떤 종류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1000cc 이하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트럭, 그리고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그리고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에 예외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이 되면요. 매입세 불공제가 아니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차량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의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 유류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비나 그 차량을 구입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관련된 차량 구입, 유지, 임차에 대한 비용을 체크할 때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먼저 차량의 종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없지만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출장을 할 때 교통수단 같은 거 이용하시잖아요. 그때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에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문의를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차량이 매입세 불공제 차량인데 그러면 부가세 신고 시에는 빼고 기재를 하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장부에서 뭐 안 넣고 아예 신고를 하시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의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에 예 체크를 하면은 그때는 부가세 신고 시에는 불공제가 돼요. 근데 알아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나눠서 기재를 하실 필요 없어요. 부가세 신고 시에는 불공제되는 거니까 기재를 안 하고 종합소득 신고 시에는 기재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가 접대비와 기부금도 있습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도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는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 처리가 저희 쪽에 접대식대나 거래처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로 항목을 기재해 놓으시면 알아서 비용 처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되고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기재를 빠짐없이 해주시면 네, 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재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제 저희 쪽에 세금계산서로 클릭을 했을 때 하단에 나오는 질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묻는 질문이 나오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나요?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어떤 거냐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라고 불러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홈택스도 확인이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뭐냐면 문구점에서 그냥 사가지고 세금계산서 팔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거래처끼리 교환을 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홈택스에서 확인은 안 되지만 내가 증빙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금계산서죠. 그런 거는 입력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부가세 신고서에 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구분돼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분점이 어떤 거냐면 이 지불 방법을 체크할 때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나요? 묻는 질문에 예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종이세금계산서로 찍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예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현금 매출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쪽에 이제 장부에 보면 거래 자동 수집 기능 이용해서 그 현금 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카드 매출은 다 불러와져요. 근데 현금 매출은 결국 본인이 직접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기재해 놓은 게 있는데 현금 매출을 월 합계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월 달에 현금 매출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대금 수령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합계에다가 100만 원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뉩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분들은 공급가액에 알아서 찍히고 부가세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과면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 부가세 옆에 아마 면세 공급가액이라고 한 칸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현금 매출 총 100만 원인데 면세 매출이 50만 원, 과세 매출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면세 공급가액에 50만 원 기재해 주시고 그 나머지 매출을 그 50만 원에 1.1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에 기재해 주시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에 기재해서 합계를 100만 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기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는 기타 거래처로 선택을 해요. 현금 매출은 기타 거래처. 네, 그리고 날짜는 6월 말일자. 네, 그래서 이렇게 월 합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 매출도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가끔 현금 매출 누락하셔서 신고서에서 과소신고를 안 내오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현금 매출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 쪽 처음 쓰시는 분들인데 처음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저희 쪽에 수집만 하면 끝난다. 수집만 하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집만 하면 물론 거의 모든 거래 작성이 다 끝나긴 해요. 근데 이렇게 현금 매출과 같이 누락된 부분을 채워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간편장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집만 하시고 끝내시면 위험하신 게 이 수집 내역 장부로 보내기에 완료 표시가 안 된 거래는 신고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 그 신고서는 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전에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에 들어와서 거래가 빠짐없이 기재가 됐는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특정한 업종,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 과세되는 물품.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하는데 김밥을 분식집이라서 김밥을 이제 그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그게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김밥을 이제 그 쌀 때 넣은 당근이나 오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과세가 되지 않는 면세 상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부가가치세에서는 면세 상품을 매입하면은 공제를 안 해주는데 특별히 얘네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과세되는 김밥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 적정증빙만 수취하면 매입가격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제매입세 공제고요. 저희 쪽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기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불 방법 하단에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미 기재되어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섯 번째 줄 거래해보시면 원재료가 찍혀있는 게 있죠. 저희 쪽에 이제 그 거래처를 사업자 번호 있는 거래처 항목을 원재료랑 부재료로 입력을 하고 면세 공급가액에 입력을 하면 이렇게 지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에 예 체크를 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알려드렸다고 무조건 체크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이 되는 즉 제조업이랑 음식점을 영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세되는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할 때 그 과세되는 물품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해서 재료들이 면세품일 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는 지금 분명 이 조건대로 기재를 했는데 이 질문이 안 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업종이 해당 업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 업종은 어디서 보냐면 이 정보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장 정보에 들어가면 여기 업종 코드가 있어요. 이 업종 코드의 설명을 누르시면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셨을 때 지금 현재 입력한 업종 코드랑 내가 입력한 업종 코드가 다르다라고 하면요. 우측 상단 여기 저희 장부 사용 문의가 있어요. 여기다가 업종 코드 변경 요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야지 공제가 올바르게 다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바르게 기재했음에도 의제매입세 공제 그 적용 여부가 안 뜨는 거는 세다 업종이 아닌 거예요. 저희 쪽에 업종이 다 그 업종 코드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이 문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물어보시는 게 저는 제조업이랑 음식점도 영위를 하고 이렇게 면세물품 과세되는 거에 하려고 재료 구매했는데 분명히 장부에 기재를 했는데 의제매입세 공제가 신고서에 보니까 0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간혹 저희 쪽에 이렇게 지불 방법 클릭해보면 이렇게 예외 체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면세공급가에게 이제 계산서나 적격증빙인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받으셨는데 이렇게 체크를 안 하시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 클릭해서 한번 예라고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저희 쪽에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싫지는 않았지만 또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신고서 상에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저희 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여기에 세액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매출이 아마 여기 저희의 장부 쪽 들어가 보시면 부가가치세 맨 아래 부가세 여기 나오는 금액이랑 좀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상의 부가세 세액이라고 나온 거랑 매출세액이랑 저희 쪽 신고서상의 매출 그 부가세 합계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여기 장부는 부가세를 여기 이렇게 기재 4,000원, 5,000원, 18만 1,819원, 9만 910원, 27만 2,728원 요걸 쭉 합계한 금액을 산출해주고 있어요. 근데 신고서는 즉 세법상 계산구조는 여기 5544, 543 곱하기 10%가 공급가액에 대한 10%가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계산돼야 돼요. 그래서 계산 구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단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신고서를 나중에 보실 때는 여기 있는 공급가액이랑 신고서상의 공급가액이 일치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가세를 더한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신고서상의 공급가액 곱하기 10%가 정확하게 이제 신고서에 있는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설명드릴 거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간편장부로 놓고 하고 있는데 간편장부는 수입, 비용, 고정자산 이렇게 세 개의 메뉴겠지만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은 아마 끝에 입금, 출금이 하나 더 달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실 때 그 입금 출금까지 완성을 하시면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사실 입금 출금이 저희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추시기가 쉽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금 출금은 혹시나 이제 다 맞추시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입금 출금은 부가세 신고하실 때 들어가는 메뉴가 아닙니다. 고정자산 메뉴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복식장부 사용자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너무 입금 출금까지 지금 작성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매출 비용 고정자산 메뉴 사업과 관련된 손익만 일단 빨리 넣어서 신고 먼저 진행해 주시고 입금 출금은 천천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신에 입금 출금을 나중에 하시라고 해서 제가 몰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신고 기간 때는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작성하시기가 막 배워서 하기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출금 메뉴를 지금 당장 학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주시고 혹시나 이제 뭐 입금 출금 내가 나 다 이해해서 작성할 수 있어라고 하면 당연히 작성 다 해서 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팁이 고정자산 메뉴까지만 신고에 들어간 부가세 신고할 땐 들어간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땐 입금 출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시고 장부 정리해서 빨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부를 다 썼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장부를 다 쓰면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거래들만 모아놔서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입비용 거래처 관리가 있는데 여기 수입비용 거래처 관리에 들어가면 끝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뭐냐면 저희 간편장부, 복식장부 쓴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무슨 거래가 들어가는지가 다 보이는 메뉴예요. 간혹 저희 쪽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가세 이 신고서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거래가 들어가지고 어떤 거래가 안 들어가지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이 메뉴를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 부가세 매출 매입장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쭉 드래그를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입력한 매출이랑 입력한 매입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교환 해놨는데 이 교환에 보면은 제가 어떻게 교환을 구성을 했냐면 일단 여기에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장부에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장부 안 쓰셔봤던 분들 대상으로 한번 보시라고 예시를 해놨고 이 예시 내역이 어떻게 매출 매입장에 연결이 되고 매출 매입장에서 어디서 또 신고서랑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세 개의 메뉴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지 교환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교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 다운로드는 교육고객센터에 가보시면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매입도 마찬가지로 예시 있고 예시 다음에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신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부가세 신고와 무관한 거래가 빠진다고 했는데 어떤 거래가 그럼 빠지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용 고정자산 메뉴에서 거래처가 기타 거래처인 경우가 빠집니다. 그 기타 거래처면은 상호랑 사업자 번호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거래처일 때는 신고서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고서에 포함이 안 되면 그 이제 당연히 매출 매입장에도 안 들어오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타 거래처로 입력한 거래가 있으면은 내가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이렇게 네 개를 다 받았는데 기타 거래처로 입력을 하면 그 손해인 거예요. 적격증빙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거래처에 상호랑 사업자 번호를 다 등록을 해주시는 게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불 방법을 기타 영수증으로 한 거래. 예를 들어서 기타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아닐 때가 기타 영수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타 영수증을 입력한 거래가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에 입력을 0으로 해놓으신 경우,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매출 매입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매입장이 없는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를 보시고 혹시나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았다고 하면은 다시 장부 쓰기인 간편장부, 복식장부 돌아가셔가지고 장부를 수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런 부가세 매출 매입장 중에서 매출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매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오늘 그 예시로 넣은 그 거래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이 거래들은 제가 이제 저희 장부 사용자분들이 그 부가세 신고할 때 많이 넣는 거래 대표적으로 5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현금 매출, 아까 합계금액 입력하는 거 설명드렸죠? 현금 영수증 매출도 월 합계로 기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말일자, 거래처는 기타 거래처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합계 금액에다가 월 합계 기재해 주시고 끝에 현금 영수증 잡아주시면 되고요. 카드 매출도 월 합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말일자, 거래처는 대신 카드 매출 그리고 합계 입력하시고 대금 수령 방법은 카드 영수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종이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세금계산서 보면 작성일자라고 있습니다. 발행일자가 아니고 작성일자에 날짜를 기재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거래 상대방 거래처 저희 쪽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 공과의 부가세 기재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대금 수령 방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묻는 질문에 예에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세금계산서 체크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제가 좀 더 구분하려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매출 매입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랑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5개의 거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금 수령 방법 별로도 나눠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내가 거래를 이렇게 보는데 저희 쪽에 선택바가 이제 대금 수령 방법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쭉 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래처별로만 보고 싶다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엑셀 인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좀 쓰실 수 있으면은 엑셀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보시면 되니까요. 엑셀 인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매입장이랑 다음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왼쪽에 신고서 자동 생성 제가 아까 메뉴 들어갔는데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 확인하기를 누르면 아까 전처럼 신고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매출 매입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매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로 여기 전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증빙별, 즉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했는지, 계산서 발행했는지, 신용카드 매출인지, 현금 매출, 영수증 매출인지 이런 걸 장부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항목에는 대금 수령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입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요 품목란은 내가 입력한 거예요. 비고랑 같이 품목에다가 내가 뭐 6월 매출, 뭐 4월 매출 이렇게 기재한 게 있으면 품목란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자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전자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종이세금 계산서인지 전자세금 계산서인지를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실 저희가 장부를 보면 이게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이게 장부 화면인데 요것만 봐서는 내가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인지 현금 영수증 종이세금 계산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세금 계산서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X가 되어 있으면 종이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봤는데 나는 다 전자세금 계산서로만 발행을 했는데 다 세금 계산서로 봤는데 전자에 뭔가 하나가 X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거래를 찾아서 다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에 들어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묻는 질문에 체크를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나는 다 전자세금 계산서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그리고 이 예정 누락란이 있는데요. 이 예정 누락란에는 예정 신고하셨던 분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정 고지 받으신 분은 상관이 없고요. 예정 신고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누락한 거 매출이나 이제 매입 중에 누락한 게 있으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락한 게 있으면 어떻게 기재를 하냐면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부가세 예정 신고 마감을 하신 다음에 마감을 해제하고 다시 입력을 하면 돼요.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 보면 예정 누락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정 누락 잡으실 게 있는데 잘 안 된다, 아니면 나는 예정 누락을 안 했는데 예정 신고 기간 한 게 없는데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방법대로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확인을 해드릴게요. 예정 누락은 주의하셔야 될 게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잘못 기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출 매입장에 난 예정 누락 안 했는데 동그라미 되어 있으시면 반드시 해제하시고 신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 요 6번인데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요 하단의 합계 금액이랑 공급가액이랑 신고서상에 여기 6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랑 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6번에 곱하기 10% 한 게 7번에 찍히게 되어 있고요. 이 7번은 여기에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 신고서 괄호 9번이랑 지금 매출 매입장 금액이 일치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과세랑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면세 겸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치는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면세 매출 같은 경우는 1페이지에 기재가 안 되고요. 신고서에 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여기 면세사업 수익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랑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일치가 되는지 합계 여기 6번이랑 여기 면세 금액 합계가 여기 6번에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세 사업자분들은 조금 다르실 수가 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사실 보실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만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게 매출의 핵심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보셔야 돼요. 신고서. 신고서는 이제 사실 매출 매입장을 보고 들어오면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금 수령 방법별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괄호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같은 경우는 종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만 쭉 기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랑 비교를 하시려면 매출매입장에서 세금계산서로 놓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2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요 여기에 기재가 되고요. 요 기재사항은 좀 중요한 게, 혹시나 소매업종 영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행한 매출에 대해서는 1.3% 이제 또는 2.6% 이렇게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요 3번 금액이랑 괄호 3번 금액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그 외 모든 매출이에요. 그 외 모든 매출이라고 하면 현금 매출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현금 매출은 괄호 4번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은 예정신고 누락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을 했으면 당연히 여기 기재를 하시고 신고하시는 게 맞는데, 혹시나 난 예정신고 안 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감을 다시 해제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얘가 좀 잘 안 된다, 기재가 안 풀린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온라인 문의나 그 전화 문의 주시면은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장이랑 장부랑 신고서 매출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매입인데요.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건별로 저희 쪽에 기재하시는 건 다 요령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건별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종이세금계산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괄호 3번 간이영수증 수취한 경우를 잘 봐주세요. 간이영수증은 여기 보시면 기타 수수료는 부가세가 0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출 매입장에서 매입을 선택하고 보면요, 거래가 빠져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부가세와 무관한 거래는 기재가 안 된다. 예시로 지불방법 기타 영수증. 간이 영수증만 받으신 거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들어가지는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서 신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장부 쓰기에서 간편장부, 복식장부 하단에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금액 그냥 합계 금액 나온 것만 보고 이거 신고서에 왜 다 안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간이 영수증 수취하셨을 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이 영수증 일단 부가세 신고할 때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영수증은 되도록 적격 증빙을 수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가세 매출 매입장을 가보면 이 거래가 지금 기재된 건 5개인데요. 실제로 4개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매입장을 보면 빠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 매입장 그렇다고 이제 여기에 모든 이제 매출 매입장 금액이랑 그 부가세 신고서가 부가세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 번째 원재료 현기라고 돼 있어서 0이라고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면세 금액이에요. 또는 내가 뭐 신용카드 같은 거 중에서 면세로 한 것 중에 공급가액만 기재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부가세는 0으로 기재한 거, 그런 것들도 여기 찍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0으로 찍힌 거는 또 부가세 신고서 상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빠지는 거를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고요. 매출 매장 비교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엑셀 인쇄해서 엑셀로 해가지고 한번 이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매입장에서 매입 같은 경우도 사실 매출이랑 보는 건 똑같은데요. 이제 좀 용어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매출 매입장에 보시면 전체로 보시면요, 이제 증빙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별로 구분을 하시면요, 아까 전처럼 세금계산서는 어떤 거, 카드는 어떤 거,
해서 다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빙별로 한번 구분을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불공인데요. 불공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X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한 거래 중에 차량 유류 같은 경우, 차량 유류를 입력했는데 세금 계산서로 해서 기재를 했어요. 세금 계산서로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불공제예요.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불공이다, 불공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카드로 결제한 것 중에 제가 불공이 동그라미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고 차량 유류는 난 분명히 불공제인데 여기는 왜 안 찍혀 있지?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되면서 불공의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는 거는 세금 계산서 거래일 경우에만이에요. 여기 적어놨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거래 중 매입세 불공제 체크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표기. 그래서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만 매입세 불공제일 때 동그라미가 되고요. 불공제 거래 중에 증빙으로 카드랑 현금 영수증 수취하는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 입력이 안 됩니다. 네,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고서를 볼게요. 신고서의 매입세란을 보시면 여기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16번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나와요. 보이시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는 아예 매입세액에 카드랑 현금 영수증 받은 거래 중에 불공제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아예 신고서 매입세액의 거래가 없습니다. 근데 신고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에 접대비가 있다라든지 뭐 차량 유류인데 매입세 불공제되는 차량에 기름을 넣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금 계산서로는 기재가 되는데 불공의 동그라미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서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일단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 기재가 되면서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은 기재가 안 되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거는 사실상 똑같은데 신고서를 기재할 때 세금 계산서 거래는 수취분으로 먼저 잡은 다음에 나중에 빼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애초에 너희는 공제 안 되면 그냥 넣지 마 이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아예 카드랑 현금 영수증 중에 불공제가 되는 거래는 기재가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접대비도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 카드로 쓴 건 아마 여기 아예 기재가 안 될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접대비인데 혹시 뭔가 여기에 불공제라고 X가 되어 있으면서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한번 그러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차이가 있다. 불공 같은 경우를 제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깊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 음식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의제 매입세 공제 거래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제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로 여기 신고서에 보시면은 14번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제 매입세 공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래는 여기 의제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렇게 신고서에 보시면 기타 매입세 공제 14번에 보면은 모든 공제 매입세액이 다 있어가지고 나는 이 기타 매입세 공제 금액에 어떤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신고서 3페이지에 가보시면 괄호 14번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명세에는 신용카드 받은 거, 의제 매입세 해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의제 매입세액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고서에 3페이지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의제 매입세액을 분명히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 맞고 이게 내가 체크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한번 매출 매입장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다시 장부 가셔가지고 지불 방법 클릭하신 다음에 한번 여기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예,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 공통인데요. 공통은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다 X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과면세사업자일 때만 뜹니다. 과면세사업자일 경우에 공통 매입세액을 공제 적용받으셨나요? 묻는 질문이 한번 지불방법에 뜰 거예요. 그때 체크를 하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통 매입세 공제는 내가 뭔가 매입을 했어요. 상품을 매입을 했거나 상품을 뭔가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과세랑 면세를 같이 겸용하는 그 사업장인 거예요. 과세랑 면세를 겸용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를 운영해요. 마트에 보면은 면세 물품도 팔고 과세 물품도 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업장에 전기세 낸 게 있어. 그럼 전기세는 결국은 내가 과세 물품을 팔기 위해서도 쓴 거고 면세 물품을 팔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공통매입세 공제 거래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지 정확한 매입세 공제 금액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 공제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그 과세 그 매출로 그 매출 금액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되고 일정 부분은 불공제가 되는데요. 여기 신고서에 16번에 여기는 지금 안 찍혀 있는데 그 과면세 사업자 분들 중에 공통 매입세액에 공통에 체크를 한 분들은 아마 일정 부분이 여기에 찍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면세로 뭔가 구매한 게 있다라고 하면요. 면세로 사업에 영위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매입세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전액 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면세 사업에 썼다라고 보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 규정에 면세 사업과 관련돼서 뭔가 매입한 게 있으면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는 아까 전에 제가 매출에 설명드린 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으면 여기에 X가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전자세금계산서만 받으셨으면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장부로 가서 지불 방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령은 계속 비슷해요. 매출 매입장 보고 뭔가 이상하다. 장부 확인했는데도 뭔가 이상하다 하면 저희 쪽 문의 주시면 돼요. 대부분 아마 걸러지실 거예요. 뭐가 이상한지가. 네. 그래서 신고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부는 여기도 잡혀 있으면은 이제 예정신고 했는데 내가 누락한 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기재가 안 돼 있어야 함에도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상한 거니까 꼭 문의를 주세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신고서의 상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로 쓴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쓴 거는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지고 상세 내역은 신고서 3페이지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랑 원래 이제 그래서 대충 이제 부가세 납부세액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빼면은 이제 부가세 납부세액이 거의 산출이 된 건데 이제 세법은 이제 모든 거의 세법이 동일한데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밖에 뭐 그 조세 정책 목적상으로 뭔가 그 공제를 추가로 더해주는 게 있어요. 부가세 신고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라인이 경감공제세액 표시한 건데요. 기타 경감공제세액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찍혀 있는데 이 10,000원 같은 경우는 저희 전자신고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저희 이지샷 자동장부와 같이 컴퓨터로 뭔가 신고를 한다든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도 이건 적용을 받습니다. 대신에 우편으로 뭔가 세무서에 뭐 보내서 또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이거는 저희 장부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등은요. 아까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일정한 업종, 그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의 1.3%나 2.6%만큼에 대해서 그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1기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500만 원은 요 매출액이 500만 원이 아니라 요 세액이 500만 원이에요. 지금 6만 5천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액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은 공제를 못 받으세요. 그래서 혹시 1기 금액 500만 원 넘어가시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1기랑 2기를 다 합쳐서 500만 원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2기 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있다. 제가 좀 이따가 부가세 신고서 확인하기 했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감공제 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중에서 확인하실 건 전자신고 세액공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다. 근데 분명히 내가 이거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라고 하면 업종 코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등록 메뉴에 사업장 정보, 아까 업종 코드 제가 확인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조업이랑 조매업은 적용이 안 된다.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적용 안 되는 업종도 있으니까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여기 예정고지세액란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그 부가세 신고서 만들 때 예정고지세액 어디다가 입력을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예정고지세액 고지 받으신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입력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고요. 혹 이제 이렇게 쭉 산출을 했을 때 5번에 그 금액이 나오는데 요 납부세액 여기 지금 14만 3천 원 이렇게 나오는 게 납부세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나중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이 신고서상에 마이너스 14만 3,954원처럼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다라고 하시면 이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서 조기환급 체크를 안 했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30일 이내에 저희 쪽에 입력한 그 환급금 계좌로 그 환급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실 건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할 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 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에 4번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번은 저희 쪽에 그 이제 대상 업종일 때는 자동으로 넣어드리고 있긴 하는데요. 혹시 보시고 금액이 내가 나의 매출이랑 다르다 라고 하시면 수정을 하실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요건 따로 강의는 안 해드릴 거고요. 제조업종 있으시면 교환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부가세 신고서 점검하고 나면요.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신고 끝났고 아니 나는 이제 장부 작성 다 끝났고 매출 매입장 점검했는데 이상 없네. 그럼 신고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저희 쪽에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신고서 다시 그 생성해서 홈택스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가셔가지고요. 여기 신고서 자동 생성 들어오면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에 나와 있으면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건 2018년도 1기예요. 그래서 1기에서 확정해서 1월부터 6월로 조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나는 혹시나 조기환급 받으실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이제 신고하는 기회에 그 영세율 매출이 있어서 환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나는 30일 원래 환급 이내 받을 수 있는데 15일 이내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체크를 하셔서 전자 파일 신고 장부 마감을 하셔야 되고요. 조회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내가 그리고 또 하나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은 확정 신고서를 만들 때 4월부터 6월로 해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예정고지를 받으신 분들이 간혹 착각을 하세요. 뭐냐면 나는 예정고지를 받았어. 예정고지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신고서, 장부 써서 신고서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4월 달쯤에 뭔가 납부색, 예정고지색이라고 해서 날라온 게 있어요. 그걸 그냥 납부만 했어요. 난 신고서 같은 거 작성한 적도 없어요. 그냥 고지 날라온 거 납부했어요. 이런 건 예정고지세액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신 분들은 1월부터 6월이에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전자파일 다 만들어서 신고하셨다든지 신고서를 뭔가 예정 신고 기간에 4월 25일까지 하는 1월부터 3월까지 내역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하는 신고에 대해서 뭔가 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예정 신고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은 확정으로 놓고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요 기간을 주의하셔야 돼요. 요 기간을 잘못하시면은 매출액이 과소돼서 제출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과다하게 제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간 체크를 반드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기간 체크랑 조기 환급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 바로 확인하기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작성하기가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성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가 나오고요. 저희 쪽 이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으니까 혹시나 수정하여 저장하실 분들은 수정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개인 음식 업자 중에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분들은 109분의 9로 하시되 4억 원을 혹시 넘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8분의 8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9분의 9로 저희 쪽 자동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108분의 8로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쭉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제조업종은 여기에 기재가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음식점업으로 해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3번에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저장하기. 이렇게 저장하기 하면 신고서 나오니까 그냥 확인하시고 닫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신고서 확인하기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예정고지세액 이걸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예정고지세액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 난 고지받은 금액 그때 분명히 있었는데 나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 가보시면 여기에 세금 신고 납부 쪽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 조회라는 메뉴 누르면 내가 예정고지 받은 금액 있으면 그 금액이 뜨고요. 없으면 0이라고 뜹니다. 내가 예정고지를 받으셨으면 무조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정 신고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정 고지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고지세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나는 납부를 안 했어요. 고지만 받았어요. 예정 신고도 안 했어요. 네, 고지는 받았어요. 라고 하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 받은 금액. 그리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고서 다 작성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내가 그 금액 그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환급을 못 받았다. 라고 하시면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출 합계액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공제세액이 65,000원 나와 있는데 혹시나 500만 원이 넘는다 라고 하시면 매출액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 한도 계산하는 방법 보기 누르시면 내가 500만 원 넘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500만 원 안 넘으시면 그냥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500만 원, 요 공제세액이 500만 원일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1기, 2기 합계니까 2기 신고 때는 1기 때 신고한 것까지 고려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환급받을 금액 있으면 환급계좌 입력해 주시고요. 요 정보 등록에 입력한 아이디인데 요 정보 등록에 입력한 아이디를 의외로 잘못 기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 정보 등록에 입력한 아이디 요 란은 뭐가 기재가 되는 거냐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정보를 기재하셔야 돼요.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나면 아마 여기 로그인 옆에 myNTS가 있고 myNTS 옆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내 아이디가 적혀 있을 거예요. 혹시 내 아이디가 확인 어려우시면 옆에 보시면 회원정보 조회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아이디 내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내가 혹시나 이 입력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요. 정보 등록 메뉴에 저희 쪽 정보 등록 메뉴에 사업장 정보 가보시면 중간 정도쯤에 홈택스 아이디가 있어요. 반드시 그 아이디를 수정하시고 다시 전자 파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오류가 100% 뜨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신고서 보는 법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 거고 신고서를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면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주의사항이 나오고요. 확인을 하시면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이 비밀번호는 저희 이지샵 것도 아니고 홈택스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은 비밀번호 아무거나 기재하시면 돼요. 전 1, 2, 3, 4, 5, 6, 7, 8로 보통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아래 이렇게 뜹니다. 아이고,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여기 아래 이렇게 뜨면 여기에 보시면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을 눌러주세요. 그냥 저장 누르면 내가 어디에 저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내가 지금 저장하고 싶은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저장은 되도록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홈택스에서 바탕화면을 못 읽는 경우가 생겨요. 잘 읽는 경우도 많은데 간혹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바탕화면에 있는 전자 파일을 못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C 드라이브나 이제 뭐 별도의 드라이브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근데 임의로 그냥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은 끝이 아니고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사업장 아이디로 하셔야 됩니다. 혹시 사업장으로 안 하시면 또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아이디로 하신 다음에 사업장 여기 선택이라고 뜨면 사업장 선택을 하셔서 사업장으로 변환을 하시든지 지금 아이디가 그냥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고 상단에 여기 파란색으로 사업자 번호가 안 나와 있으면 그냥 그건 개인 아이디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사업자 번호가 나올 상태로 변경을 해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들어가서 이 부가가치세를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하라고 뜨죠. 그래서 저는 로그인이 사업자로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에서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건 똑같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누르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 여기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과세자면은 일반과세자 파일 변환 신고하시면 되고요. 간이과세자가 지금 과세 유형 변경하고 그 신고한다라고 하면 여기 회색에 파일 변환 신고를 누릅니다. 이걸 누르고 나면 페이지가 변경이 돼요. 이렇게. 그럼 찾아보기를 눌러요. 찾아보기를 누르면 제가 아까 전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한 파일 있잖아요. 여기서 그걸 클릭을 해서 열기를 하면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이 비밀번호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1, 2, 3, 4, 5, 6, 7, 8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 이지샵 비밀번호도 아니고 홈택스 비밀번호도 아닌 그 1, 2, 3, 4, 5, 6, 7, 8을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여기 파일 형식 검증하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누르시면 보통 정상적이면 내용 검증 납세자 수의 1이라고 떠요. 근데 혹시나 여기 오류 1이라고 뜨면 얘를 클릭해보면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나는 이걸 잘 모르겠다 어떤 내용인지 하시면 저희 쪽에 우측 상단에 장부 사용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류 내용을 정확하게 캡처해서 남겨주세요. 그냥 저는 오류 났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숫자 클릭해서 오류 메시지 전체 문장으로 저희 쪽에 남겨주시거나 첨부 파일로 첨부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하시고 내용 검증 납세자수가 1이라고 정상적으로 뜬다면 다음은 내용 검증하기입니다. 내용 검증하기 누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이면 정상 납세자수의 1이라고 떠요. 네, 1이라고 뜨는데 만약에 뭔가 오류가 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기 오류 항목수의 1이라고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이라고 뜨는 거 클릭해보시면 오류 메시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류 메시지 보시고 직접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오류 메시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전자파일은 파일 형식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하고 전자파일 제출 이동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변경이 되고요. 이 변경된 페이지에서 전자파일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접수증이 나오고 신고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신고가 끝나는 거고요. 이전에 마무리를 해보시면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자파일을 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화면에서 여기 전자파일 제출하기 누르기 전에 미제출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제출? 저 미제출 아닌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자파일 제출하기 버튼 누르기 전이라서 미제출로 뜨는 거예요. 제출하기 누르면은 다시 제출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제출한 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접수증까지 받으신 다음에 아까 전에 부가가치세 누르면 나오는 이 화면에서 여기 스텝 2 신고 내역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은 내가 제출한 신고서랑 그 나머지 제출 서류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방법은 다 완료를 해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부가세 신고도 신고 기한이 있는 거고 이제 막 계속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강조를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출 기한이 있는 거고 그 기한을 맞춰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세를 안 받으려면 미리미리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25일에 닥쳐서 신고를 하면은 저희 쪽에서 오류가 나면 해결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 홈택스 오류는 저희도 홈택스에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홈택스가 그렇게 전화 연결이 잘 되진 않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신고를 못 하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신고 전주 금요일까지는 전자파일까지 제출을 모두 해보시는 거를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류 나시면 즉시 오류 전체 문구 적어서 저희 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시고 신고 닥쳐서만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고요. 이제 강의와 관련해서나 혹시 저희 장부 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부 사용 문의나 전화 문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